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균 100세까지 사는 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옛날처럼 시끌벅적하게 잔치까지 치르지는 않지요. 왜냐면 환갑은 이제 너무나 젊고 건강한 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누구나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질병과 함께 100세를 살게 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일 것입니다. 나이 들면 약 한두 가지 먹는 건 당연하지. 나이 들어 여기저기 한두 군데 아픈 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런 생각들은 그저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활기찬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헤이그린입니다. 오늘은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라는 건강정보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사이먼북스, 저자는 하비 다이아몬드, 옮기니는 강신원입니다. 질병 없이 산다고?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만 150만 부 판매를 기록한 뉴욕타임즈 장기 베스트셀러로 저자 자신의 경험과 몸의 자연치유 현상을 여러 가지 예를 들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자 본주의와 결탁한 현대의학의 어리석음 등을 흥미롭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으며 미국의 유명한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 세계인의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질병은 1단계 무기력증으로 시작해 2단계 톡혈증, 3단계 과민 증상, 4단계 염증, 5단계 궤양, 6단계 경화증, 그리고 7단계인 암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병의 원인은 톡소이며 이를 쓸어내기만 하면 병은 저절로 치료된다고 합니다. 몸속에 톡소를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톡소를 쓸어내는 천연 음식 즉 과일과 채소로 림프 시스템이 하는 일을 돕기만 하면 모든 병은 저절로 치유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헤이그린과 함께 알아볼까요? 활기찬 당신의 건강을 바라며 책의 본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아버지가 50대에 암으로 사망해서 본인도 암에 걸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는데 고엽제 환자인 것을 나중에 알았으며 90kg이 넘는 비만이었다. 비만은 각종 질병을 몰고 왔고 25살까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었다. 그는 삶을 포기하고 아메리카 대륙횡단을 하던 중에 자연위생학회 스승 즉 자연치유의 스승을 만났다. 이후 그는 스스로 아바타가 되어 음식으로 몸을 치료했다. 약 한 방울 쓰지 않았는데 질병과 고엽제와 비만이 모두 사라졌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살이 찌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았다. 짜증내던 성격도 없어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다. 자기 체험보다 더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은 없다. 뚱뚱한 의사가 비만에 대해 설명한다면 믿지 마시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의사가 휘황한 이론으로 질병을 얘기한다면 믿지 마시라. 날씬하고 혈색이 좋으며 눈매가 초롱초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고 말한다면 그가 진짜라고 나는 확신한다. 날씬하고 건강한 상태로 산다는 것은 호모사피엔스의 기본 권리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며 자연스러운 일이다. 통증이나 질병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고 자연스럽지도 못한 일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980년대 현대의학 산업이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면서 의료계에서 이상한 의견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암과 친구가 되랄거나 당뇨는 평생 함께 해야 할 동반자라거나 나이 들면 누구나 아프기 마련이다라거나 나이살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들이 그것이다. 이것은 모두 거짓말들이다. 자주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돈을 내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돈을 내고 그래도 힘들면 수술을 하고 돈을 내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돈을 내고 그래도 힘들면 수술을 하고 돈을 내고 수술이 실패하면 다시 한번 수술하고 돈을 내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서 돈을 내고 장례식을 치르라는 말이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병원에 오지 말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여서 스스로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라는 의사를 당신은 병원에서 만난 적이 있는가? 그 병원은 파산할 것이 뻔하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위협 마케팅에 노출되며 살아간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며 사고와 행위를 조정한다. 우유를 마시지 않으면 뼈가 약해진다라거나 검진을 자주 받아서 질병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든가 하는 말도 일종의 위협 마케팅이다.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인생을 원한다면 몸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의료산업의 위험 마케팅을 떨쳐내고
원래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돌아가면 된다. 활기찬 건강이란 인간의 타고난 권리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이어트를 따라할 때 혹은 남들의 권유로 병을 치료한다는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이며 진정으로 자연의 이치에 맞는 것인가를 곰곰이 따져보라는 것이다. 몸 청소는 왜 중요한가? 차의 외부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차의 내부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물 청소를 하고 광택을 내고 새 페인트를 칠해서 신형 구급차처럼 보이게 해도 소용없다. 엔진 오일을 바꾸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자동차와 사람의 몸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날씬한 몸매와 활기찬 건강을 이해할 수 있다. 자동차처럼 당신의 몸도 연료 즉 음식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생겨야 인간도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엔진이 진흙 같은 물질로 더러워질 때 새 엔진 오일로 갈아줘야 하는 것처럼 인간 몸의 내부도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생활 습관의 결과에 따라 톡수가 몸에 쌓이면 그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작동을 방해한다. 그 찌꺼기와 톡수를 제거하기만 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그러나 아주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몸은 그 찌꺼기와 톡수를 스스로 방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톡수와 찌꺼기와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두 가지 통로가 있다. 첫째, 우리 몸은 매일 수십억 개의 낡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데 그 낡은 세포는 톡수로 가득 차 있다. 당연히 낡은 세포는 몸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음료에 의해서 톡수와 찌꺼기가 생산된다. 그런 톡소들이 새롭고 신선한 세포들과 결합하면 문제를 일으킨다. 쓰레기는 반드시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몸의 내부가 잘 청소되어 있으면 몸은 활발히 작동한다. 날씬한 몸매와 활기찬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음식 즉 연료이다. 그렇다면 몸속에 무엇을 연료로 넣어야 하며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할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몸속에 넣고 지방을 넣지 않으면 된다. 순수한 자연의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이다. 화학물질과 중독성 물질과 정제식품을 몸속에 넣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정제소금, 정제기름, 정제설탕으로 몸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스스로 알아서 매일 톡소를 배출하게 된다. 공장의 음식이 아닌 산이나 밭에서 나온 신선한 음식을 먹기만 하면 저절로 대변과 소변과 땀을 통해 톡소를 배출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몸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음식 말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에너지다. 에너지가 음식과 내부 청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인간은 에너지만 넘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러나 당신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 주는데도 짜증나고 불편하며 지친다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고갈된 상태란 무엇일까? 바로 죽음이다. 에너지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당신은 에너지를 볼 수도 없고 손에 넣을 수도 없다. 그러나 활기찬 사람을 보면 금방 에너지가 넘치는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반드시 존재한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 인간의 모든 신체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생각해보자. 가만히 있는데도 피를 팔팔하게 순환시키고 심장을 저절로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몸속의 더러운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배변 완화제를 먹고 있다. 위장의 활동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인체의 활동인데도 약을 먹지 않으면 대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독소를 완전히 배출하지 못해 피부 트러블을 겪고 있으며 혈압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축농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몸 내부의 더러운 톡수와 쓰레기를 신속히 배출하지 못하고 쌓여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신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인간의 몸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정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 그러나 신께서 허락한 음식을 먹을 때에만 이 자정 능력이 작동된다. 우리 몸에 톡수가 가득 차면 그것은 흘러넘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증과 질병이라 부른다. 신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고 톡성이 가득한 공장 음식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신은 또 얼마나 자비로운가. 신에게 사죄하고 쓰레기를 청소하기만 하면 된다. 다시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암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무려 100조 개의 세포다. 이 세포들이 서로 해쳐 모여를 하면서 피부, 뼈, 근육, 장기, 치아, 머리카락, 손톱, 성대, 안구 등으로 조직된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세포는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뇌의 관할권에 놓여 있다. 몸의 원리와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암이다. 암세포는 톡성 물질과의 접촉으로 미쳐버린 세포라고 말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암세포는 무한정 성장하다가 결국 종양을 만든다. 종양은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먹이로 삼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정상세포를 미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자연위생학의 관점에서 보면 범인은 톡소다. 정상세포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톡성 물질의 영향을 받으면 마침내 미쳐버리게 된다.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는 이유는 톡성 물질을 몸에 주입하는 생활습관 때문이다. 바로 그때 당신의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한다. 질병은 결코 살금살금 몰래 다가와서 갑자기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질병은 당신이 당신의 몸을 오랫동안 학대해서 무시한 결과로 발생한다. 1단계부터 7단계 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7가지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서도 당신은 질병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가 있다. 질병의 7단계와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고 몸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이 해야 한다. 약물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내 몸 안의 의사 림프 시스템. 우리의 몸은 스스로 몸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방어 시스템을 우리는 면역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림프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변을 본다고 할 때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액체 성분의 독소를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소변을 보는 기관은 방광이다. 그러니까 소변의 전 과정이 면역 시스템이라면 방광은 림프 시스템이라는 말이다. 면역 시스템의 최종 과정을 관장하는 것이 림프 시스템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범인은 톡소다. 톡소보다 더 중요한 질병의 원인은 없다. 그러나 범인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형사도 있기 마련이다. 그 형사가 바로 림프 시스템이다. 톡소가 인체 내부로 들어와서 몸 안에 쌓이면 어느 정도 몸에 타격을 준다. 조금씩 아프다가 심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장기간 적체될 경우 세포가 미쳐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톡소의 잔여물이 인체 내부에 위험을 가하지 않을 정도로 제거되기만 하면 우리 몸은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질병에 걸릴 수가 없다는 말이다. 림프 시스템은 혈액의 순환 시스템과 달리 몸의 조직에서 유동액 상태로 물질을 끄집어낸다. 일단 세포에서 톡소를 골라내면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부수고 정리한 다음 몸 밖으로 몰아낸다. 연골 조직, 손톱, 머리카락 등을 제외하고 당신의 몸은 림프 시스템 속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정상적으로 큰 림프 절도 있다. 입을 열면 맨 안쪽에 보이는 것, 바로 편도선이다. 과거에는 어리석은 의사들과 돈을 사랑하는 의학업계에 의해서 불필요함으로 제거해야 하는 호구로 여겨졌었다. 그들은 겁먹은 환자들을 위협해서 완벽한 톡소 제거 장치를 제거하고 돈을 챙겼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진실이 밝혀졌다. 편도선은 목구멍과 콧구멍 사이에 위치해서 그곳으로 침입하는 각종 박테리아와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을 걸러내는 림프 시스템 중에 가장 위대한 청소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말이다. 상업 자본주의 의학업계는 편도선을 자연의 이치로 본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호구로 본 것이다. 당신은 몸 어디가 좀 부었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림프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치유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몸이 스스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톡소의 무리를 림프 주머니에 가둬두고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몸 밖으로 제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몸의 가장 중요한 자가치유 능력이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치하려면 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톡소를 제거해야 한다. 림프 시스템이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톡소가 몸에 쌓이면 문제가 생기는데 장기 내부와 피부와 혈관 시스템 등의 압력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나는 고혈압 치료에 관해서 아주 풍부한 경험을 해왔다. 직접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고 관리해서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을 나는 보아왔다. 나의 큰 형의 경우 10년이 넘게 고혈압으로 고생했고 치료를 받았었다. 나와 함께 열심히 톡소를 청소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채운 결과 처음으로 완벽한 건강체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아무런 약도 쓰지 않았지만 다시는 혈압이 오르지 않았다. 큰형은 12년째 고혈압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 당신이 톡소를 청소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채우는 작업을 해서 혈압을 낮추더라도 갑자기 혈압약을 끊지 않기를 바란다. 톡소를 청소하고 림프 시스템이 깨끗해져서 혈관의 압력이 안정된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약물은 점차적으로 줄여야 하며 혈압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기를 부탁드린다.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살인자는 심혈관계 질환이다. 두 번째 살인자는 암이다. 어느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톡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성인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혁신적으로 낮춘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톡성물질은 인체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마비시킨다. 세포의 에너지 순환을 조절하는 효소를 톡성화시키고 면역력과 노안방지 호르몬을 차단시키며 우리 몸의 모든 순환 기능을 약화시킨다. 가벼운 감기에서 암까지 모든 질병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음식, 공기, 물, 운동, 휴식과 수면, 햇빛, 인간관계, 자존감과 내적 평화, 그리고 정신적인 면까지 모두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이다. 당신이 몸을 파괴하고 싶다면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라. 여기에서 말하는 동물성 음식에는 모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및 유제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림프 시스템이 막히는 것은 물론 비만, 통증, 질병 그리고 사망이 순서대로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고 주장하는 뚱보 아저씨, 아줌마들을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들이 매일 당뇨약과 혈압약을 한 움큼씩 털어 넣으면서 고혈압과 심근경색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한 후 이제서야 우리는 진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채식이 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내 경험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당신은 오늘 아침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돼지고기나 햄버거가 암에 좋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의사나 전문가들이 과거에는 많았다. 그러나 이제 증거가 너무나도 넘쳐 그들은 입을 닫고 말았다. 몸에 좋은 것은 모두 식물에서 나온 성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천연항산화제, 카로틴, 파이토뉴트리션, 산화방지제, 식이섬유 그 외에 몸에 좋다는 모든 성분들은 식물에서 나온다. 새로 발견되었다는 질병 치료 성분들은 모두 과일, 채소, 통곡물, 뿌리식물에서 나온다. 톡소를 제거하는 단기간의 실천법 모노다이어트. 몸의 톡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음식 즉 채소와 과일만 먹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모노다이어트라 부른다. 나는 30년이 넘게 이 방법을 실천해왔는데 전혀 힘들지도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누구든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실천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당연히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서 생생한 건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것은 하루에서부터 몇 주에 이르기까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또는 주스만을 먹는 것이다. 첫째, 하루에서 3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만 먹는 것. 둘째, 3일에서 5일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째로 먹는 것. 셋째, 하루에서 일주일 또는 열흘 동안 오직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주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샐러드만 먹는 것이다. 당신이 자연 상태에 살아있는 음식을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은 림프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다. 모노다이어트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목적은 가능한 적은 에너지만을 소화에 쓰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으로써 여분의 에너지를 림프 시스템을 청소하는 데 쓰고 재충전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목적은 음식으로부터 최대한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불로 가열해서 요리한 음식에 비해 두 가지 더 장점이 많다. 자연 상태의 음식은 아주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고 가장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노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림프 주머니가 크게 부어올라 완전히 비워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 경우와 현재 암이 너무도 깊이 진행 중인 사람이다. 모노다이어트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질병 예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 습관을 바꾸어주는 모노다이어트는 형벌이 아니라 해방이다. 질병 예방이라는 장기적인 선물과 함께 모노다이어트가 주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선물은 활력 넘치는 에너지다. 당신은 짧은 시간 내에 그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런 활력은 당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넘쳐 흐를 것이다. 여기까지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를 간략하게 읽어드렸습니다. 책의 뒷부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과일과 채소만을 섭취하는 모노 다이어트에 관한 자세한 방법과 주의할 점, 조언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구입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활기찬 건강정보 알림이 헤이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